젊은 조수와 함께 커피를 볶고 있는 초로의 노인. 과거 독보적인 제조 비법으로 명성을 떨친 이른바 일서삼박으로 불리던 커피계의 4명의 고수. 그 가운데 유일하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 박이추 씨입니다. 자신을 닮은 낡은 커피 로스터 옆을 지키다가도 손님이 오면 손수 커피를 내려 대접합니다. 핸드드립의 대가. 오직 자신의 손 하나로 일가를 이룬 그에게 조심스레 커피 한 잔의 비법을 청했습니다. 위해서는 봉한 다음에 하면 온도는 떨어지는데 덜어 떨어진다고 할까요. 커피가루 2스푼 넣습니다. 근데 16g에서 17g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빠른 손놀림. 물을 준비합니다. 온도가 80도에서 90도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스타트. 1차 3번 돌리고 30초 기다립니다. 커피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제 커피가루 안에 이제 두꺼운 물이 스며 들어가고 이제 시작한다는 그 사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시작이 직전입니다. 시작합니다. 2차. 대담하면서도 부드러운 물줄기. 이제 커피가 10%, 15cc 정도만 떨어지면 됩니다. 3차. 역시 마찬가지 10% 떨어지면 됩니다. 15cc. 2차, 3차는 가누르게 좀 빨리 돌립니다. 4차는 천천히 돌립니다. 50% 떨어지게. 거침없는 손놀림 속에는 오래된 경험과 치밀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150대 뺍니다. 이미 따뜻한 물로 데워진 잔을 재빨리 비우고 그 온기에 커피 한 잔을 옮겨 담습니다. 전국의 커피 전문가들이 제자를 자처하며 감탄에 마지 않는 바로 그 커피. 기법도 기법이지만 더 중요한 건 커피를 내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힘 빼고 주전자가 안 떨어지는 정도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필요 이상 힘이 필요 없습니다. 욕심 버리고 커피 위에서 커피를 만드는 거지 손님이 오든 안 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겁니다. 커피에 담긴 그의 마음은 강릉 시민들의 커피 문화를 한 단계 올려놨습니다. 박이추 선생님 커피를 마시면은 뭔가 좀 철학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시는 사람의 입맛과 만드는 사람들의 손맛 수준이 함께 올라가면서 시가지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70여 대의 커피 자판기가 쭉 늘어서 커피거리로 유명했던 안목항 해변. 그런데 최근 이곳엔 자판기들이 사라지고 대신 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생겼죠. 그분 커피를 좋아하게 되면서 마셔보면서 아 나도 이런 커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많이 생긴 거죠. 커피 전문점만 130곳이 넘는 강릉시는 작년부터 커피 도심을 내세우며 커피 축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독특한 커피 제조 기법을 가진 신부가 있다는 서울의 한 성당. 젊은 신부님이 커피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하더니 과학실험기구 같이 생긴 걸 꺼내놓습니다.
맨 위 유리컵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아래 커피 가루를 적셔주고 거기서 추출된 커피액이 나선형 유리관을 타고 맨 아래 빈 플라스크에 모이는 방식입니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 보니 8시간이 지나야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렇게 막 졸릴 때 이거 딱 해놓고 아침에 8시간 있다 딱 되면 돼 있으니까 30여 분 만에 드디어 추출된 첫 방울. 나선형 유리관을 타고 진하게 흘러내립니다. 오, 떨어진다. 첫 방울 딱 떨어졌을 때 정말 정말 아기를 낳은 것 같이 이렇게 기분도 되게 와 신기하기도 하고. 특이한 점은 찬물을 이용한다는 점. 맛도 독특하지만 따뜻한 물에만 녹는 카페인이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사 먹으면 그만인 커피를 굳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먹는 걸까? 자기만의 커피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커피 그리고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커피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은 의미로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피는 필수예요. 그거 먹어야 힘이 나니까. 커피 중독이 돼서. 그냥 간편하니까. 습관성 같아요.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와 프랜차이즈점 커피가 전부인 줄 알았던 소비자들의 취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 예, 꼭 눌러주세요. 더 누르시고 이제 스푼을 잡으세요. 이제 시계 딱 준비. 예, 이제 저어줘야죠. 하나, 둘, 셋, 넷. 수증기압을 이용해 물과 커피를 섞어 추출하는 진공식 커피포트. 커피 맛은 이렇게 저어주는 횟수와 세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 또 격렬하게 주면 맛이 거칠고 성격대로 커피 맛이 납니다. 내가 성격이 거칠다 그러면 이 거치게 커피 맛도 거칠어요. 올라갈 때는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커피액이 내려가죠.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추출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더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거, 내가 더 즐기고 더 맛있는 걸 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커피 추출의 전 단계인 로스팅. 단순히 원두를 볶는 게 아니라 커피가 가진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도록 볶는 정도를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큰 전문 로스팅 기구를 갖추기는 힘든 실정. 그러다 보니 이런 수망은 물론 프라이팬이나 뚝배기로 집에서도 로스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은 아프긴 한데 재밌는데요. 동호회 수준의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선 이런 수동식 소형 로스터를 쓰기도 하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아이고. 대형 사고죠. 아이고. 전문적이진 않지만 자신이 만드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커피를 내가 직접 볶아서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느낌 때문이었는지 좀 맛이 더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난 주말 열린 한 사설기관의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시험. 남녀노소를 불문한 2만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응시인원이 처음 시험이 시작된 5년 전에 비해 무려 100배나 늘어났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면은 그 내용물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기본 비싼 거는 5,000원 이상대 커피 돈을 주고 마시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저희가 재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의 커피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니카라과의 한 커피 농장. 수확된 커피 열매가 수로에 실려 이동됩니다. 기계로 열매의 껍질을 벗기면 은행 같은 딱딱한 껍질이 또 나오고, 이걸 다시 물에 깨끗이 씻어서 말리거나 과즙이 묻은 상태로 말리는 가공 방식을 거친 뒤 탈곡 과정을 거치면 커피의 주 원료인 생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생두는 커피 경매장으로 모여 국제 거래업자들의 테스트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돼 국내에 수입된 생두입니다. 이걸 로스팅한 뒤 소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이른바 로스터리 숍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메뉴도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등 원산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커피가 나눠져 있어서 그거를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었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나라 이름은 알겠는데 뒤에 따라붙은 말들이 헷갈립니다. 대부분은 그 국가 내 생산 지역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뭐 허니 100%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다먼 워시드 같이 가공 방식이 특이한 것들은 뭐 그런 것들 별도로 명기하기도 하고요. 애호가들이 아니면 생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최근 다양한 커피 원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반증입니다. 100% 아라비카 빈으로 내린 원두커피의 맛과 향. 시장을 주도해온 기존 인스턴트 업계도 기존의 값싼 로부스타 품종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아라비카 품종들로 만든 상품이나 수프리모 커피 믹스로 시간을 향기롭게, 에티오피아 원두로 만들었다는 제품을 내놓는 등 품종과 산지를 내세우며 변화하는 커피 문화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점들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원산지별 원두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이른바 단일 품종 커피 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인을 마시면은 이제 어디 산이냐, 아니면 어떤 품종이냐, 포도 품종이냐, 어떤 농장에서 나왔냐에 따라 맛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커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찾고 있는 고객분들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획일화된 인스턴트와 프랜차이즈점 커피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개성과 문화로 커피를 즐기려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껏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반작용일지도 모릅니다.